지금 하는 부분이 자료 정리의 대표값 부분인데 원래 대표값은 잠깐만 이거부터 쓰고 대표값은 원래는 중3과정 2학기 통계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학년들도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부터 중요과정으로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분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중요과정으로 내려오면서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냥 분량이 거의 비슷하게 그냥 유지되는 형태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값 자체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중3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중요과정으로 내려오는 거다. 근데 우리 교재 썼던 거에 이 내용이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그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지금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혹시 프린트 상태가 나쁘진 않을 건데 잘 안 보이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바꿔주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뭐부터 배웠었어요? 줄기와 입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상대 도수 순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맨 앞에 대표값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떤 별량의 집단.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어떤 애들은 90점, 100점 맞지만 어떤 애들은 60점, 70점 맞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번부터 25번 또는 30번까지 점수를 쫙 나열해. 이런 걸 뭐라고 했어, 우리는? 별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별량을 보고 도대체 이 별량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숫자나 값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많은 별량들을 한 개의 숫자로 딱 나타냈을 때 이 별량들의 특징을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려면 어떤 입장에서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값은 뭐야? 말 그대로 별량의 성질을 대표하는 값. 그렇죠? 그래서 별량의 집단의 성질을 말 그대로 무엇하는가? 대표하는 값을 무엇이라 한다? 대표값이라 한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값, 자료 전체의 중심 경영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그 자료나 별량의 집단을 딱 하나의 숫자로 딱 나타냈을 때, 예를 들면 이게 평균값이야 라고 하면, 얘네 반이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탁 눈치챌 수 있는 값.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평균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책임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되겠죠? 평균값을 예를 들어 생각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평균 구하는 거 해봤나요? 어떻게 했어요? 다 더하고 그쵸? 그 수학 나눈다. 다 더한 다음에 몇 개를 더했는지 그 수량을 확인해서 그거의 값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가 갖는 특징은 뭐야? 얘가 갖는 특징은 요 네 개의 숫자 어딘가쯤에 얘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냥 얘네들이 서로 다 다른 값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냥 이 값이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반에 여기 몇 명이 있는데 발 사이즈를 막 다 써냈어. 했더니 너는 220, 너는 245, 너는 270 이렇게 했어.
근데 평균을 얘를 진짜 평균을 내지는 않았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한 240 정도 나왔다고 쳐. 그러면 너도 240이야, 너도 240이고 나도 240인 거야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 이번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다 발 사이즈가 24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무슨 값? 대표값이 되는 거야. 평균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은 뭐 그런 값인데 어쨌든 간에 대표값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집단의 성질이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값을 대표값이라 한다. 그 중에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상위값이라는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평균. 여기 뭐라고 해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값을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전전 해가지고 한 5년에서 10년 전쯤에는 무엇도 평균을 구했냐면 도수분포 표도 평균을 구했었어요. 도수분포 표도 평균을 구했었어요. 근데 요게 되게 복잡했었어. 근데 중요 과정에서 빠졌어. 행복하죠? 그렇죠? 지금 다시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주일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던 문제고요. 없어요. 도수분포가 뭐다 이런 내용들만 나와요. 그래요. 해서 무엇에 대한 것만 얘기해? 우리는 가장 간단한 평균 구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다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별량이 4, 9, 10, 15, 7이라는 별량이 있는데 여기서 평균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별량의 총합 에다가 무엇을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5분의 요거 13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35니까 얼마예요? 55네요. 그쵸? 그래서 얼마? 평균은 11 이렇게 구해가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인 거야. 그쵸? 두 번째 중앙 값입니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운데 있는 값. 어떻게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냐 하면 별량을 작은 거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큰 것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다 이렇게 나열을 해. 이 지금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나요? 앞뒤가 섞여 있죠, 그렇죠? 요거를 작은 거로부터 큰 것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따지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나열하면 4, 7, 9, 10, 15로 다시 나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열했을 때 중앙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중앙값이잖아. 정 가운데 있는 거. 따라서 중앙값은 9 이렇게 찾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야 돼. 뭐가 궁금할까요? 별량의 수가 짝수개가 되면은 가운데 있는 값이 어디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값이야? 얘야.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따지는 거야. 이해갔어요? 어떻게? 9 더하기 10 나누기 2니까 9.5 이렇게 찾는 거야. 되겠죠? 별 고민할 게 없어요. 홀수계일 때는 정가운데 있는 거, 짝수계일 때는 정가운데 있는 거 두 개의 평균값.
이렇게 따지는 거야. 물론 얘가 어떨 때 숫자 굉장히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따지기도 해요. 근데 그 식으로 따지는 건 나중에 필요하면 합시다. 알겠죠? 필요하면 합시다. 세 번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에요. 요거는 한자로, 물론 얘네들도 한자긴 하지만 한자로 얘기를 하면 최는 뭐야? 가장이란 뜻이지. 가장 많게 또는 가장 적게 할 때 가장이라는 뜻이야. 비는 가난할 비냐? 빛날 비냐? 하려나? 어? 빈번할 빈. 응? 빈번할 빈. 값은 뭐예요? 값. 전량을 얘기하는 거야.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별량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1, 2, 2, 3, 3, 4, 5, 5, 5, 5, 5, 6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중앙값을 구할 수도 있고 최빈값을 구할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최빈값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최빈값은 얼마예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5가 지금 4번 등장했죠? 그쵸? 5가 최빈값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최빈값은 그럼 언제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우리나라에서 정당 투표 같은 거 할 때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개혁신당, 4번 우리공화당, 또 뭐가 있나요? 5번 통일진보당, 6번 공산당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 투표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당을 투표 그런 거 하나요? 그런 거 했다 큰일 나죠? 만약에 했다 쳐 그러면은 내가 다 이렇게 적어냈어. 그럼 이렇게 까보면서 어떻게 요번에는 개혁신당 또 까면 요번엔 국민의힘 까면 요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반 중에 10표, 12표, 5표, 6표, 2표, 3표 막 이렇게 나왔다 치자. 줄지 마. 했다 치자. 그러면 최빈값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최빈값은 누구야? 2가 최빈값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 국민의힘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대통령 선거였다고 쳐봐. 그만 줘라. 뭘 수업만 시작하고 졸고 있어. 이런 얘기한다. 영상이 연구박제 되는 거야. 졸지 마. 눈 하얗게 되십시오. 최빈값은 어떤 데 쓴다고요? 선거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네. 그렇고요. 그 최빈값 거기 보니까 참고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빈값이 하나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최빈값이 얼마야? 여기 봐. 최빈값이 얼마야?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지. 왜? 가장 많이 나온 애가 똑같이 몇 개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최빈값을 쓸 수도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어? 맨 마지막 줄에 수치로 나타내지 않고 무엇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무엇으로 문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최빈값은 어때였어? 12가 가장 많은 거였으니까 이게 최빈값이었어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201페이지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내용이 많지 않죠, 그렇죠?
여기다가 평균값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전체 변량 개수가 7개니까 7분의 105에서 15가 이렇게 나와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하면 15, 이렇게 하면 25, 이렇게 하면 이거 37인가요? 37인가요? 37이네. 12, 15, 22. 그러면 9개죠. 9분의 15 더하기 25 하면 30, 40 더하기 20이니까 9분의 60이 맞아요? 9분의 60이 이렇게 보면 얘가 2개였죠? 10분의 60이네. 10분의 62에서 6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중앙값은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작은 수로부터 큰 수까지 쭉 다시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 3, 5가 몇 개예요? 2개. 그럼 요거 했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다시 나열하고 별량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니까 얘가 정가운데 있는 값이네요. 그쵸? 그래서 6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다음 얘도 작은 수로부터 큰 수까지 다시 나열하면 2 있고요. 그 다음에 5 있고요. 그 다음에 7이 2개 있네요. 네, 8 있고요. 그 다음에 9 있고요. 10 있고요. 13 있네요. 몇 개예요, 별량이? 8개죠? 8개니까 어떻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두 개 합친 값 7 더하기 8을 2로 하면 얼마? 7.5가 무슨 값이 돼요?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네. 그럼 최빈값은요? 17은 한 번만 나왔고요. 18은 내가 3번 나왔어요. 그럼 21 한 번 나왔고 54 한 번 나왔으니까 20, 몇이? 18이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 그 다음에 얘도 10은 한 번 나왔고요. 9는 3번 나왔네요. 13번 나왔고요. 6번만 나왔고요. 12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9하고 12가 최민값인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같은 횟수로 등장하기 때문에 두 개를 써준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되죠? 그렇죠? 4번 한번 봅시다. 프린트 같이 보세요. 1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대표값이다. 맞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표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에요. 두 번째,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의 별량 중에 존재한다. 이거 봐봐. 이거 중앙값 지금 구하고 있죠? 이 나열된 별량 중에 7.5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자료가 왜 생길까요, 갑자기? 짝수계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평균값이 이 별량 중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에 별량 중에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건 틀린 말이에요. X입니다. 최빈값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최빈값이 같은 횟수로 존재하는 애가 두 종류면 두 개를 다 적어주면 돼요. 최빈값이 몇 개일 수도 있다?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됐죠? 네, 뒤에 한번 봅니다. 평균 구하는 거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예요. 다음은 진우가 일주일 동안 감상한 노래의 수를 조사해 나타낼 때다. 진우가 일주일 동안 감상한 노래의 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5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6을 몇으로? 일주일이니까 7로 나누어가지고 6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확인 앨범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 그 밑에 확인 앨범 풀어보라고. 확인 앨범. 자, 봅니다. 자, 평균이 45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각각을 다 무엇으로 본 거야? 그냥 45로 본 거야. 그러면 45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 뭐예요? 총 강우량을 얘기하는 거죠. 강우량 맞지? 그쵸? 강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총 강수량. 총 강수량은 어떻게 해요? 매년 걸 다 더하면 되잖아요. 41 더하기 56 더하기 29 더하기 x 더하기 60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공식대로 41 더하기 56 더하기 29 더하기 x 더하기 60을 몇으로 나눠? 5로 나누는 것이 45입니다. 이렇게 보든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 구하면 x가 얼마 나오냐면요 39가 나오면 돼요. 되겠죠? 자, 두 번째 실기평가 점수를 쭉 나눠보고 12명이라고 했어요. 이런 실기평가 점수의 중앙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가장 낮은 값으로부터 가장 높은 값까지 나열하는 겁니다. 봤을 때 50점이 만점인 것 같죠? 가장 작은 숫자는요 15예요. 그 다음 숫자는요 17이죠. 그 다음은요 18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8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32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40이 있죠. 40이 있고요. 그 다음 43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45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가 있고 50이 두 개 있네요. 그럼 끝났나요? 그쵸? 해서 작은 거로부터 큰 것까지 12개를 나열했어요. 그럼 반띵 나눠가지고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거를 중앙값으로 따지라고요? 지연아? 어떤 걸 두 개를 중앙값으로 따지라고요?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예? 평균. 그래서 32 더하기 40을 2로 나눈다. 그럼 71을 2로 나눴으니까 36. 이게 중앙값이다. 되겠죠? 네. 해서 확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2번 풀어보라고.
확인 2번이에요. 확인 2번입니다. 자, 민준이의 중앙값을 A, 아린이의 중앙값을 B라고 했어요. 네, 지금 볼륨에 쳐가지고 각 회차마다 쓰러뜨린 핀의 개수인 거야, 그쵸? 이거를 중앙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작은 거부터 가장 큰 것까지 쭉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여기에서 가장 작은 거는 2, 3, 4, 2, 3, 4, 5가 두 개예요. 5. 그 다음에 6, 7, 8, 9, 10. 하나씩 다 쳤네, 그쵸? 그거보다. 아이니는요? 아이니는 3, 5, 3, 5, 7 두 개, 7 두 개, 8 하나, 그 다음에 9가 3개, 10 하나, 10 두 개. 그렇게 됐죠? 어쨌든 간에 10회를 친 거니까 짝수회니까 반띵 나눠가지고 얘랑 얘랑의 평균이니까 얼마? 2분의 11이니까 5.5. 그쵸? 그 다음에 반띵 나눠가지고 5개로 해서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2분의 8 더하기 9에서 17. 얼마예요? 8.5. 그치? 요게 A 값인데 요게 B 값인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5.5 더하기 8.5니까 13, 14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체비 값이에요. 자, 30명이 선호하는 과일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요. 선호하는 과일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요. 근데 중간에 바나나는 몇 명인지 확인을 못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야? 총 인원을 가지고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쵸? A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하면 15, 요렇게 하면 11이죠? 15 더하기 11이니까 26이니까 몇이어야 돼요? 4명이 바나나를 좋아하는 상황이 돼야 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과일의 최빈 값이니까 사람들이 어느 과일을 제일 많이 찍었냐는 거야. 어느 과일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귤을 가장 많이 찍었죠? 그래서 8이 답이 아니라 8은 귤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인 거야. 8이 답이 아니라 뭐가 답이야? 귤이 답인 거야, 최빈 값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귤이라고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3번 한번 해보세요. 확인 3번. 자, 한번 볼까요? 확인 3번은 18명이 태어난 달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 채비값을 구하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인가요? 6월 달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네요. 8월달에 몇 번 나왔어요? 4번. 4번 나왔네요. 그래서 8월이에요. 8월이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신중하게 따지면 틀리지 않겠죠. 그렇죠. 곱하기 편이라고 했겠고. 4번 한번 봅니다. 여기 보세요. 4번 한번 봅니다. 자, 적절한 대표값을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떤 제과점에 6개월 동안의 매출이래요. 240만원, 250만원, 뭐 225만원, 285만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달에 990만원으로 제일 많았어. 그리고 다시 23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자료의 특징은요, 얘가 튄다는 거야. 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일정한 값 왔다 갔다 하던 값에서 하나만 툭 튀어나왔어, 값이. 그쵸? 그럼 얘는 이 자료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성질을 대표할 수 있나요, 얘는? 없죠? 얘네들은 일단 요거 제외하고서 그냥 봐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얘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해야 된다.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 가장 작은 값인 225, 230, 240, 250, 285, 그 다음에 990과 같이 놓았을 때 무슨 값? 중앙값을 따지면 어떨까요? 비교적 평균 구한 것보다는 이 자료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조금 더 이 자료들에 맞게 나타나지는 거야. 만약 평균값을 구하면 얘네들과 얘와의 차이 때문에 이거보다 285보다 더 큰 값이 나올 거야. 뭐 340,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평균값이. 그러면 얘는 얘도 대표를 못하고 얘도 대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하지만 중앙값으로 따지면 어때요? 요거의 중앙값이니까 245면 그래. 뭐 얘 하나는 뭐 둘째 치고라도 나머지들 중에서의 값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얘네들이 대충 한 240, 뭐 230, 250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럼 최빈값은 안 돼요? 최빈값을 하기에는 같은 값이 없어. 그리고 뭐 230만 원 나온 매출 나온 달이 2달이 있다 치자. 여기서 의미가 있나요? 크게 의미가 없어. 왜? 어떤 달은 230, 어떤 달은 231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같은 값 2개 나온 게 대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값이 가장 적절해요? 중앙값이 가장 적절하고 그 값은 245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단위는 여기에서는 10,000원입니다. 245만원. 이걸 봤을 때 그 밑에 표로 하나 주어졌죠? 표의 특징이 어때요? 표의 특징이. 한 값이 되게 높아요. 그쵸? 240ml를 씻는 아이들이 값이 갑자기 푹 뛰었지? 그럼 걔를 어떻게 하고 싶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적절한 대표값을 말하고 가장 적절한 대표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걸 중앙값으로 한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애부터 쭉 다 나열을 해야 돼. 그럼 중앙이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표에서의 특징은 뭐야? 가장 많은 신발 사이즈를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구두의 치수를 정하라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신발 사이즈가 가장 많이 선택된 개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 여기서 뭘 선택해야 돼? 최빈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최빈값은 얼마예요? 240ml가 되겠죠. 맞나요? 선생님 여기서 얘가 튀어가지고 얘는 선택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잖아요. 아니야. 목적이 만약에 여기서도 가장 큰 애를 선택하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다른 방법을 썼을 거야 아마.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 표에서는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신발 사이즈를 찾아야 되는 거였어. 그럼 뭘 찾아야 돼? 아이들이 가장 많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몰려있는 240ml를 선택하는 거야. 알겠죠? 이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중앙값이 주어지고서요. 주어진 변령을 x로 놨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변량들이 이런 식으로 줘졌어요.
일단 자료가 우리가 지금 뭘 따질 거냐면 중앙값을 따질 거기 때문에 자료가 홀수 개인지 짝수 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일단은 작은 거로부터 큰 거로 배열했다고 했고 중앙값이 223이래요. 223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했으니까 짝수개야. 그럼 반띵 나눠가지고 요거의 평균값이 223일까요? 왜요? 문제에서 일단 작은 거로 큰 거로 나열한 상황이니까 x는 221보다 같을 수도 있고 더 큰 상황이 돼야겠지. 같을 수는 있어. 근데 더 큰 상황, 같거나 더 큰 상황이 되어야 해. 그죠? 그래서 221 더하기 x에 나누기 2가 223이 돼야지. 그쵸? 그래서 221 더하기 x는 446이 될 거고 x는 여기서 221 빼면 225가 되나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x가 이 자리가 맞는지 확인 안 해준 경우도 많아요.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얘의 위치를 아예 정해줘 버렸잖아. 작은 거로부터 큰 것까지 나열했다고 하면서,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나열 안 한 상태에서 x가 등장하면 요거보다 약간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5번입니다. 미안합니다. 무관이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x를 제외하고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x가 어떤 수의 사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힌트는 근데 이거야. 중앙값이 11이라는 거. 만약에 x가 여기 있으면 얘의 중앙값이 11이 돼야 되는데 얘의 중앙값은 10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x가 8보다는 큰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얘가 중앙값이 돼야 되죠. 여기 평균이. 그러면 x 더하기 12에 2로 나누는 게 얼마예요? 11이 돼야 되죠? x는 이때는 10이면 돼. 그리고 8보다 크다는 조건도 맞아. 그치? 만약에 그러면 8, 12, x 15면 x 평균값, 평균값 구하면 10이 나오는데 x가 12보다 크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걸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쵸? 그러면 x가 15보다 큰 상황이면 이 중앙값이 11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x는 사실은 그래서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상태에서 x가 1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어때? 아예 위치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얘는 아예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상황을 따져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거야. 그죠? 네. 거기 6번 보세요. 6번 다음 자리에 채비값이 6일 때 중앙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채비값이 6이면 다른 값들은 다 두 번 나온 값들이 없죠. 그쵸? 그러면은 A가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지 채비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열해 보면 2, 3, 6, 8, A, 4, 5인데 다 한 번씩밖에 등장 안 했으니까 채비값이 6이 뭐라고 그랬어?
6이 나오려면 a는 반드시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때 중앙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2, 3, 4, 5, 6, 8 해놓고 전체 몇 개? 6개, 7개? 7개예요? 그럼 얘가 중앙값이니까 그래서 5.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죠? 네, 확인 6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했습니다. 자, 확인 6번 같은 경우는 7값이 13을 가르쳐줬는데 이미 7도 2번 넣었고 13도 2번 넣었기 때문에 A가 13이 안 되면 체비값이 1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A가 13이어야 되고 13을 여기다 집어넣고 평면을 구하면 10이 나오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